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을. 지금부터 한 5년 전인가? 그때, 그러니까 2017년에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냐면은, 아침 출근 시간에, 8시에, 아주 바쁘죠. 그때 워싱턴 DC의 같은 복잡한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 청바지 입고 야구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응?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응?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데 거의 무심으로 그냥 지나가냐. 아, 저 뭐 길거리에서 누가 저 연주하는 것 같다고 막 지나다닌 거예요. 응? 그러다가 가끔 뭐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이 있고. 그 거기서 연주를 거의 1시간 정도 했어. 응? 1시간 정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CCTV나 이런 걸 분석을 다 해보니까 한 1분 정도 제대로 서서 듣는 사람은 한 7명인가 있었어. 그 7명도 거의 다 애들이었어, 애들. 응? 응? 그래, 이제, 거기에서 총 한 1000명 이상을 이게 이제 모니터링해서 쭉 보니까 그 중에서 한 1분 정도 시간 내서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7명 정도였는데 그 7명 가운데 거의가 다 애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연주 장면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그 연주했던 그 바이올린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아주 유명한 1713년에 만든 수억이 뭐요? 뭐 수십억 하지 않을까? 그런 바이올린으로 누가 연주를 했냐면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그 조슈아 벨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모양으로 연주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몸값이 어느 정도냐면은 자기는 1분 연주하면 우리들 한 1000만 원 정도 받아. 그 정도인데, 1000만 원 아니라 한 100만 원 정도? 1000불이었으니까. 100만 원인데, 그 정도인데,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자기 일 보러만 그냥, 응? 간이라고 뭐 누가 저기 하는갑다 이러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연주장에 가서 연주를,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베를린 필하모니나 뭐 유명한 세계적인 뭐 저기 교향악단에 와서 연주를 한다면 막 제주도에서도 가서 표를 사가지고 몇 달 전에 예약해가지고 막 가죠. 응? 그런데 길거리에서 그러니까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야. 무슨 차이야, 이게? 집중을 안 하는 그 집중, 자기가 뭘 선택해가지고 뭘 집중하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름다운 바하라든지 마스네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이런 아름다운 선율을 1시간 동안 그 비싼 연주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거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 세계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들은 아까 아름다운 선율처럼 진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캐치해서 내 것으로 만드냐 하지 못하느냐 이 문제만 남아 있어요. 그럼 뭐예요? 부처님의 세계는 도도처체, 일체가 다 불국토란 말이 그 얘기예요. 또 우리는 마음을 보배의 창고라고 그러죠. 그냥 있는 거 가서 내가 손만 내밀고 가져오면 되는 거야. 근데 가져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아까 첫째는 내가 뭘 가져올까 빨리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집중 그걸. 응? 이거는 이거 공부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데 전부 적용되는 원리예요. 응? 거기 집중해. 그러니까 첫째는 선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1시간, 2시간 막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요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응? 그 요약이 안 된다는 것은 뭐 그 사람도 뭔 얘기 할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응? 그럼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생긴 모양이 앞으로 다 달렸잖아요. 앞으로 걷게 돼 있어. 그 뭐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사란 뜻이에요, 목적. 그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꾸 걸으면 앞으로 가면서 머리는 요라고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됐어? 요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말이에요. 응?
말을 1시간, 2시간 하는데 뭔 소리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어쩌고 하는데 왜 떠드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공부를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택을 제대로 하고 집중을 하면은 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때 이제 일체유심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재는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 이거 뭐 수없이 있는 얘기예요. 99% 땀과 1% 영감 어쩌고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 원리를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려면은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빨리 심사숙고해가지고 선별한 다음에 거기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까를 집중적으로 관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럼 우리 지금 삶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응? 자, 이 얼마 안 남은 이 삶을 앞으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뭘 선택할 것인가를 빨리 분명하게 선택한 다음에 집중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 뭐, 우리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잘못 그리면은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랬죠. 그런데 잘못 그려가지고 물고기가 돼버린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만은 잘못 그리면 고양이 비슷하게는 나와. 자, 그럼 여기서 관건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목표, 대상이 정확할수록, 분명할수록 내가 더 근접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근접. 그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 대충 다 생각하죠. 아이고, 건강하게 안 아프고 어떻게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하면 그 목표는 뚜렷한 거예요? 아니면 흐리멍텅한 거예요? 뚜렷해? 그 정도 하면 흐리멍텅한 거예요. 자, 그걸 보고 우리가 그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죽도박도 아니고 흐리멍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려봅시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어디 가서 뭘 하고 그 끝나서는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듯이 그리면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목표라는 건 그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응? 자, 일단은 목표가 더 구체적이고 뚜렷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더 자주. 응? 자주 반복하다든지 자주 연습, 자주 그쪽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응? 나중에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말 들어봤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하루에 수만 번의 생각이 일어나. 그 중에 이제 내가 목표를 딱 정했어. 목표를 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다른 생각들이 방해를 하지 않아. 응? 나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야. 이거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 여러분 참선하고 연불 하는 방법이 뭐예요? 목표 정해버렸잖아. 이먹고, 구자 무불성이 좋고, 남함의 타월도 좋아요. 이걸 정하고 이것만 생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목적이 뭐예요? 딴 생각이 옆에서 개입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분 좋을 때 남함의 타월 하다가 생각날 때 안 할 때 말고 해버리는 목표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내가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거 안 놓치겠다 하면 하루 종일 남함이 탑을 하면 딴 생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수단이에요. 명상도 그러고 화두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화두가 정확할수록 딴 생각이 침범을 못 하는데 이게 첫째 효과예요. 둘째 효과는 뭐냐면은 딴 생각들이 이제 나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전면은 못하게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전부 쫓아가지고 도와줘. 우리 주인이 목표가 이것이구나 하고 그놈들이 알아. 그놈들이 안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몸 전체가 이제 전달이 됐어. 주인의 목표가. 처음에는 뭐 어쩌고 뭐 한번 입으로 한번 하다 말다 하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뭐 그런갑다 하는데, 주인이 만약에 막 뚜렷하게 의지를 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경고를 울리는 거예요. 와, 우리 주인 이러기로 했다.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도와주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놈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줘. 어떻게 도냐면은 일이 더 잘 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이제 도력이 생기는 게 그때. 그 힘 안 들이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야. 이놈들이 와서 미니까 어떻게 할 거야? 이 원리가 지금 그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다는 그 원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어디가 있고 망상은 잘라야 버려야 되고 이런 그냥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원리를 분명히 알고 이걸 정확히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를 하고 어떤 일을 이루려면은 먼저 자기가 뭘 할까,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고 어떤 걸 하면 의미 있다고 생각될까라는 걸 빨리 선택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하려면 단계별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목표를 딱 정한 다음에 매진을 하면은 누가 도와준다? 나머지 망상이라고 했던 놈들이 전부 와서 이제 내 편이 돼가지고 도와준다는 거예요. 응? 그때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거 하기 싫어, 안 해. 이래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야. 저절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야. 그리고 얼마나 좋아. 여기까지 일을 못 가고 중간에 그만둬버리니까 이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공부하는 방법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조금 힘들 때, 붙일 때 그때 조금 힘을 더 써야 되는데 그때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한 때거든. 응? 그러면 우리가 뭐 공부하는데 그 신비스러운 일이 이게? 전혀 신비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에 내가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지금 그 얘기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가면은. 그런데 우리가 일체유심조를 뭐 붙잡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적용돼? 응? 여러분 뭐 일상에서 적용 잘 되든가 일체유심조? 될라다 마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 맞다 갔다 하다 말지. 응? 될 때가 많죠. 될 때가 많다고? 그러면 부처님이지, 이제. 그런데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대부분이 안 될 때가 많고, 긴가민가, 이게. 될 때가 많아야 삽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될 때가 많아야 사는 세상이야. 이제 수현장이야 생활 전선에 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느꼈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일반 주부로나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낀다고. 경에서는 일체유심조지만 실제 사니까 그대로 안 되거든. 그럼 그 갭이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체득을 못했어.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몰아붙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일체유심조 입으로는 떠드는데 실제 몸은 따라주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전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입으로 달달 외는 것은 그건 물론 기본이지만 이것을 실험적으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애들이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막 걸음마 배우고 말 배우는 그것처럼 우리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사실.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상고울에 하와 중생하라, 뭐 보시를 하라, 인내라,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해본 것들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린애처럼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연습하는 건 거의 생략해버리는 거야. 응?
그리고 경전에 있는 멋진 얘기만 딱 입으로 하고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아니야. 목표는 어렴풋이 나오는데 거기에 실천하는 그런 그 단계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떠드는 이유는 이 경전을 쭉 진도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한 줄 또 나가봅시다. 또 시신여전 염려부주 그랬어요. 이거 다 금강경에 나온 소리 아니요? 이 전이랑 뭐예요? 전기불? 번개불이죠? 예. 이 몸은 이제 그렇게 빨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번개불과 같아가지고 염려부 순간순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지금 한 1000년 산다면은 우리가 마음이 급해질까? 뭘 하겠다는 목표가 생길까? 자, 그러면은 뭘 목표도 없고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그건 뭐겠어요, 그게? 죽은? 시신이 나무 토막 아니야? 응?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 지금? 곧 죽는 걸 아니까 그러는 거야. 응? 얼마나 좋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좋고 나쁜 게 정해진 게 없다니까. 그때 내가 알아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시신무주위여지라다. 이 몸뚱아리는 주인이 없어. 마치 땅처럼 먼저 차지한 놈이 주인이듯이. 응? 이 우리 신체의 생리적인 어떤 구조나 그 작동 방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응?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 인간이 처음부터 인간이었고 인간의 의식에 정신이 깃들고 우리가 뭔가 신의 자식이고 뭔가 깨달으면은 신도 알고 우주의 원리를 알겠다는 이런 사고방식이었어. 어?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긴지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알아요? 잘 모르잖아, 지금. 응? 자, 지금 우리가 대충 알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은 이 우주가 생겼잖아요. 그렇지,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어쩌고 그런 건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최대한 지금까지 알려진 상태로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야. 어떤 조그만 한 지점에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미국의 유명한 그 핵물리학자가 있어. 스티븐 와인버그라고. 그 사람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최초 3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는 뭐라고 써졌냐면은 이 물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과정이 나와. 자, 여러분 봐보세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물론 물질이겠지.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들, 별들, 은하수,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부피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은 전체 중에 4%밖에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4%. 응? 그 이 우주를 이루는 나머지 96%는 어디로 갔냐 이 말이야. 궁금하죠? 그걸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암흑이라고 그래. 몰라 뭔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두 개를 나눠요. 분명히 있어야 돼. 계산을 해보니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 지금 그 정체가 무엇인지 몰라. 근데 그게 96%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모르는 물질로 있는 것은 한 25% 정도 되고 모르는 에너지 상태로 있는 게 한 70, 나머지 뭐 6%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72%인가? 응?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4%예요, 겨우. 이 4%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하는 부분이 아까 최초 3분이라는 책에 나와. 응?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빅뱅이 빵 터졌어. 빅뱅이란 말은 크게 폭발한다는 뜻이요. 폭발해가지고 1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초를 100분 나눴어. 100분의 1초 될 때 그 온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1000억도라는 거예요. 1000억도. 뭐 상상이 안 되죠. 그냥 그런 줄만 알면 되네요. 1000억도. 그때는 물질이 생기지 않았어. 너무 온도가 높으면은 물질 형태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점점 떨어지는데 3분간 온도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있어요. 뭐 양성자, 중성자 또는 전자, 빛. 빛도 입자예요. 빛. 이런 것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겨가지고 그때도 아직 무지하게 뜨거운 상태. 그러니까 뜨거운 상태가 모든 입자가 엉켜있기 때문에 거기에 빛도 있어요. 빛이 이제 나오려다 부딪혀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갇혀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그 시간이 38만 년이 지나요, 또. 그러니까 온도가 계속 떨어지겠죠. 온도가 떨어지는데 38만 년 후에는 온도가 3000도로 떨어져. 자, 3000도로 떨어지니까 입자들이 어느 정도 좀 뭉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성자와 전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기본 원소인 입자, 원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수소, 헬륨, 뭐 탄소, 산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입자들이 몇 개 모이냐? 처음에 하나 모여 있을 때를 수소라고 그래요. 요 놈이 6개가 5개가 모이면 탄소가 돼. 이놈이 8개가 모이면 우리가 호흡할 때 들이쉬는 산소가 돼. 이놈이 77개인가 9개인가 모이면은 금덩어리가 돼. 그 다른 게 아니고 이놈들이 수소 이 원자가 어떤 형태로 몇 개 모이나에 따라서 이 물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가 분해되면 또 땀 물고인데 흩어져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러다가 한 2억 년이나 3억 년쯤 지나니까 이 원자들이 점점 핵융합을 서로 융합을 하든지 해가지고 더 다른 원자를 생겨가지고 마지막에는 92가지 종류의 원소가 생겨요. 근데 이놈들이 어디서 생기냐면은 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38만 년 후에 수소 원자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중력의 힘에 의해서 뭉쳐지는 거예요. 서로 응축되고. 이래가지고 별도 되고 은하수도 되고. 그 별이 또 생겼다가 폭파되면서 또 다른 원소를 만드네. 이래가지고 92가지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은하도 지금 그래서 생겼어. 그 다음에 한 90억 년이 이제 지났어. 빅뱅 후에. 90억 년이 지났는데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태양이 생기기 시작. 우리가 보는 태양. 응? 태양 생겼어. 태양이 생겼으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 위성 누구? 우리 지구? 응? 지구는 태양을 돌잖아요. 그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태양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가 이렇게 돌게 생겼는데 그때가 한 90억 년 지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는 한 50억 년 전. 태양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뜨겁고 거기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수억 년이 지나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고 또 물이 생성되고 이제 물도 학자들마다 다른데 물이 지구에서 본래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위성에서 떨어져서 생겼다고 그래요. 물이 축적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상한 어떤 그 우연에 의해서 이 생명체가 하나 탄생한 거야, 생명체. 우리 조상. 응? 그것도 세포 하나.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에 세포 몇 개인 줄 아시죠? 우리 몸뚱아리. 세포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최초에 탄생한 그런 놈의 세포들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한테. 60조 개 있어요, 60조 개. 그래, 나 60조 개. 어? 우리 몸뚱아리는 요놈들이 60조 개 모여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몸을 다세포 생명체라고 그래요. 세포가 많다 그래가지고 다세포 그래요. 최초에 생긴 놈들은 단세포라고 그래요. 그냥 세포 하나예요. 거기에 이제 DNA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그때가 한 40억 년 전이요. 이 무렵에는 산소가 없었어요. 산소가 있으면 이놈들은 죽어. 독소요, 이놈들한테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지금은 대기 중에 산소가 21% 정도 되는데, 당연히 산소가 있고 숨 쉬고 이렇게 산다고 하지만은, 40억 년 전에 단세포 입장에서는 산소가 있으면 죽는다니까. 농약보다 더 독소였어. 그때는 원래 지구에 거의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산소, 그 혐기성이라는 산소를 싫어한 그런 이 단세포 생명체가 탄생한 거예요. 실감이 안 나죠? 이놈들이 산소도 없이 사는 거야. 그 애들은 산소 없어야 사니까. 이게 한 20억 년을 살았어. 그 모양으로. 변함없이. 자, 왜, 우리는 침팬지에서 인간 올 때 600만 년이면 이렇게 변했는데 왜 그때는 안 변했지 하는데 생각이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에너지가 필요해. 또 산소가 사실 활성화된 산소가 필요한데 그때는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세포 생명체 이놈이 더 커질 수가 없어. 그냥 그 몸뚱아리 그대로 자란 거야. 살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서로 복제하고. 그러니까 그놈들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지구가 살아있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왜 안 죽냐면은 그냥 복제해가지고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그 순간순간. 그런 세월을 20억 년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20억 년 살았는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제가 밑에 시아노박테리아라고 그래가지고 물속에서 점점 이 광합성 작용을 하다 보니까 산소가 지구 대기 위로 이렇게 점점 쏟아 올라 축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한 1% 정도 됐을 때 이제 이놈들이 힘을 받기 시작해. 아, 나도 좀 커져야겠다. 커져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그 유명한 공생이 일어나요. 다른 세포하고 이 세포하고 서로 합해져 버리는 거야. 그걸 이제 진핵세포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세포 안에 핵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갔어요. 이건 이상한 소리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미토콘드리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진핵세포라는 게 생겼어요. 진핵세포는 뭐냐면은, 세포 안에 핵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DNA 어쩌고 하는 것들이 전부 그 핵 안에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분열할 때 DNA가 나눠져 가지고 전달이 되죠. 그리고 남자 여자 서로 결합할 때 그 DNA에 의해서 복제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는 산소가 1% 정도 되니까 이제 좀 키울만 하니까 둘이 합해져 가지고 몸짓을 좀 키운 거야. 이게 진핵세포가 됐어. 그 다음에 한 몇 억 년 지나가니까 산소가 계속 축적돼, 지구에. 그래서 산소가 한 20% 정도 축적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세포 이놈들이 우리는 더 키우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살려면 몸집이 큰 놈이 유리하겠어, 작은 놈이 유리하겠어? 크고 힘이 세고 빠른 놈이 유리해. 그러니까 세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가능하면은 크고 힘이 세고 빠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지 혼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럿이 서로 합병을 해야 돼. 합쳐져야 돼. 그걸 다세포 생명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물고기로부터 해서 곤충들, 나른새, 이 모든 것들이 세포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포들이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몸뚱아리는 내 몸뚱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냥 60쪽의 생명체들이 못해가지고 하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이 얘기. 그러면은 처음에 40억 년 전에 세포 하나 있을 때 이놈이 죽지 않아. 영원히 살아. 지구가 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왜 이렇게 큰 몸뚱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죽었을까? 우리는 죽잖아요. 한 100년 살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뭔 문제냐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설령 죽더라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죽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60쪽의 세포는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그러는데 60쪽의 세포는 전부 똑같아요. 하나 생명체가 낱낱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은 간에 가고 어떤 건 위장으로 가고 어떤 건 염통으로 가고 어떤 건 허파로 가는데 세포 자기 역할이 다르잖아요. 자, 예를 들어 염통으로 간 세포는 그냥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그러면 어떤 이 머리털에 있는 세포가 보기에는 저놈도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하루 종일 움직이지 하고 좀 불평등하잖아. 응? 그럼 이놈들이 서로 그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신 나한테도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이 세포들끼리 서로 협약을 해가지고 분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염통에 가서 염통세포가 될게. 너는 대신 저기 다리에 가서 다리세포가 돼가지고 움직여줘. 너는 폐세포가 돼가지고 내가 못하는 공기를 좀 흡입해가지고 산소 전달을 좀 해.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뇌세포한테는 너는 특별한 뭐 뉴런을 길러가지고 우리 대신 뭐 신경 조종을 좀 전달 좀 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한 거야. 분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원래 세포 하나는 죽지 않지만은 이제 분업을 해가지고 한 몸뚱아리를 이루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다른 세포들이 죽으면 자기도 같이 죽게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생겼어. 심장 세포가 죽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 심장이 멈추면은 나머지 눈에 뭐 귀에 머리에 있는 이놈도 같이 죽게 돼. 그래서 이걸 공동 운명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죽기로 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놈도 혼자 살 때 그냥 평생 영원히 사는데 왜 못해가지고 죽기로 한 거야? 멍청한 짓이잖아. 응? 그러면 이놈들이 무단히 그렇게 했겠어? 자, 이제 질문. 자, 단세포 있을 때 꿈틀꿈틀거려. 그냥 단순한 행동을 했어. 물이, 예를 들어서 물속에 산다면 물이 뜨거우면 좀 시원한 데 도망가고 너무 차면은 따뜻한 데로 가고 모기가 있으면 감지해서 그쪽으로 갔다가 누가 위험이 닥치면 도망가고 이 정도야.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처럼 지금 희노애락 겪으면서 자식 낳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둘 중에 선택. 둘 중에 선택. 첫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영원히 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단세. 지금 그런데 우리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야. 이해가 됐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생각하면은 뭐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겠다 하지만은 우리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는 이게 좋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거야. 그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선택한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즐겁게 산 것은 무슨 대가를 지불해야 돼? 죽어야 하는 대가. 죽어야. 이제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안 죽고도 이렇게 살고자 한다는 것은 얼마나 나쁜 욕심이 안 되는 거야. 그거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안 죽으려면 40억 년 전에 그 단세포로 가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건 의미가 없는 삶이라고 여기고 우리 합쳐가지고 의미 있는 삶을 살자. 이래가지고 그 대신 우린 죽자. 같이. 이렇게 한 거야. 그래도 죽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더 보람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죽음이 뭐고 삶이 무엇인지 대충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근거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시작해야 돼. 그냥 안 죽으려고 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설령 앞으로 한 달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자, 지금 이제 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는 옛날 같으면은 아이고 안 죽으면 좋은데 어때 구해야 되나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죽음이 우리한테 뭘 선사했어?
삶을 선사한 대신 여기 죽어요. 삶을 선사했자. 우리가 희노애락 하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누가 줬어? 죽음. 죽음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마워하고. 역사적이에요. 지금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제 이 설명만 들어도.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응?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과거로. 어쩔 수 없이 지금 돼 있어. 그러면 이런 상태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몸뚱아리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가 우리한테 숙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 우리가 수없이 하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인간 뭐 정신이 어떻고 어쩌고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해답이 안 나온다니까. 응? 옛날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신이 필요했어. 응?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그럼 신이 자기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었는가? 응? 성경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인간을 이런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대로 피로 빚어서 만든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만들어 놓고, 정신이라는 걸 갖다 주입시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던 시절에 생겨난 것들이 바로 부처님 시대고 하나님 시대예요, 그때가. 응? 그 시대의 얘기를 해놓은 것을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신이 있었어. 전지전능함.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으면은 부처가 되면 신처럼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우주를 훤히 꿰뚫고 내가 원하는 건 모두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에 정신이라는 영혼불멸의 어떤 이 비물질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육신으로 깃들었다고 생각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이놈은 다시 나가가지고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은혜예요. 이렇게 생각한 것을 어때?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다. 그거를. 자,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인 거야? 아니면 어떤 억지 같아요? 현실적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귀신을 봤다? 영혼이 어쩌다?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옆에서. 꿈이, 전번에, 꿈이 맞다, 어쩌다. 또는 텔레파시가 어쩌다. 막 이런 소리 하잖아. 그럼 솔깃하잖아. 왜 솔깃하냐면은 이런 원리를 모르면 일체가 솔깃하게 돼 있어. 원리를 딱 알면은 그 원리에 안 맞으면 다 아닌 소리야. 응? 자,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고 지금 마음을 찾아가 보세요. 마음이란 게 뭘까? 물질도 아닌데 뭔가 작용은 하고 있어. 이게 뭘까 이렇게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데 되질 않게 돼 있어. 마음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려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응? 제일 가까운 놈한테. 자기 자신은 몰라. 어떻게 알아? 자기가 모르니까 지금 물어봐야 되잖아. 나한테 마음을 준 놈을. 응? 그럼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 낳을 때 마음을 어디다 끼워서 낳았어 하고. 부모가 알겠어? 몰라요. 나도 몰라. 우리 부모가 끼워주니까 나도 그냥 낳았어. 이러는 거야. 그럼 쭉 거슬러서 물어보니까 다 몰라. 그 600만 년 전 침팬지한테 가서 물어봤어. 너 어떻게 됐어? 몰라. 응? 쭉쭉쭉쭉 가가지고 공룡 지나가지고 파충류 지나서 이제 하도 안 되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한테 물어보는 거야. 왜냐하면 물고기는 우리가 거쳐왔던 삶이야. 응? 여러분 물고기한테 가서 마음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대답해 주겠어? 우리보다 더 모르지? 나도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더 쭉 가가지고 아까 진핵세포 20억 년에 생긴 진핵세포한테 물어보니까 알겠어? 나도 몰라 이래.
그 다음에 40억 년에 최초 탄생한 생명체, 단세포 박테리아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알겠어, 그놈이? 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다고 이러겠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빅뱅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 너 최초 터질 때, 응? 어떻게 터졌어? 이렇게 물어봐야 될까? 그러면 그놈이 대답해 주겠어? 나도 몰라. 이렇게 됐다고 그러지. 어? 자,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상황인데, 마음 공부 좀 한다는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마음을 깨쳤다. 이렇게 얘기해. 깨친 마음은 이런 것이다고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이게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어? 우리 이것을 한번 깊이 상기해 봐야 돼. 또, 이렇게 우습게 내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진리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우리 신체 구조가. 아까 초대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직접 보는 거, 왜냐하면 우리 하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있는 거 내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니까. 요 지금 책이 있잖아요, 글자가. 우린 글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광자가 입이, 빛이 딱 비쳐가지고, 반사하면은, 그 반사가 이 망막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기 신호로 바뀌어요. 그래요. 타닥타닥 하면서 전해지는 거야. 우리 뒤에 시각 피질로. 전해지면 이놈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다 막, 아까 어머니 알아보듯이 자주 그런 신호가 오면은 이제, 종합을 해. 그래서, 이런 신호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그때가 인지하는 거야. 그때 이런 신호가 오면은 책이다. 라고 이제 안에서 어떤 모델이 딱 형성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이 빛이 반사하면 책이다 하고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못 보잖아. 예측을 해가지고, 그것도 이 중에서도 그냥 책이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뭔 영향을 미치냐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미쳐. 가령, 길거리에서 한 3일 굶었는데 길거리에서 동그란 돌멩이가 왔어. 반사가 따라왔어요. 빵 같잖아. 분명히 돌멩이인데. 그런데 평소 같으면 돌멩이로 봐. 그런데 한 3일 굶어놓으니까 어떻게 돼? 돌멩이로 안 보여. 빵으로 보여.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작용한 거야? 마음, 정신이. 그러면 그 정신은 정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비정상.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만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 하도 아기 때부터 그렇게 왔기 때문에, 내가 본 세상은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는데 미안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어요. 자기 주관이 엄청나게 섞여가지고.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대로 들어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게 아니고, 내 식대로, 내 몸의 상태에 맞게 해석해서 재구성해서 보는 거야. 그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이라니까. 그런데 틀려도 얼마나 틀리겠어. 몇 번 지금 편집을 거쳐서 지금 나온 거잖아. 그럼 반야신경에서 전도 몽상 그러잖아. 우리가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응? 꿈을 꾸고 있어요, 안 꾸고 있어요? 자기만의 꿈을 만들어서 지금 꾸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을 자기 식대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지가 보는 게 다 맞는 거라고 얘기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가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이야? 첫째, 빅뱅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 했고, 지금 내가 어떻게 셜레발을 해쳐서 사물을 알라고 하니, 내가 사물을 보는 방법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몇 번 다리 거쳐가지고 간접적으로, 그것도 내 식대로 막
재구성해가지고 편집해서 보고 있어. 그럼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사실이요? 그럼 여러분도 나가서 나는 모든 걸 알고 내가 하는 게 맞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 착각이다. 저놈 정신 못 차리는구나. 생각이 없구나. 우리 불교에서 생각 없이 산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거야. 한 생각 챙기지 못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자칫하면 아니라 알고 있어도 우리는 생각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뻔히 알잖아요. 우리 이런 사실 설명 들었는데도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빨간색 보고 빨간색이 아니라고 해보라고. 돼?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아는데도 빨간색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어, 진리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태가 이렇다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해왔어? 그냥 한 생각 깨달으면 진리가 보인다고 지금 공부를 해온 거 아니야? 비교 한번 해봐요. 착각이에요. 응?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스님들 공부. 당연히 지금 뭐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뭔가 확 느낀 바가 있어야 되는데, 응? 자,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내가 만든 세상이 이거 전부 기준이라고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틀리게 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돼. 그러잖아? 네. 우리가 대충 밖에서 그냥 야 사람은 다양하고 각기 생각하는 게 달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원초적으로 우리는 사람마다 달라. 그리고 우리 개인 자체도 삶을 못 보지만은 사람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밖에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차라리 고양이나 개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알 수 있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개, 고양이는 왜 좋냐면 이놈들은 주장을 하지 않아. 자기가 본 세상이 옳다고 얘기 안 하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인간들은 지가 본 세상이 옳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이게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아닌데 그 중에 서로 기재기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애완견 키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밖에 나가면은 산책은 구경하는 이유는 구경할 때 마음이 편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네들은 자기가 보는 세상이 옳다고 우리한테 따지질 않아. 개, 고양이도 마찬가지. 얼마나 편하겠어. 그런데 인간들은 앞에 생겼다면은 따져. 문제를 일으켜. 지가 하는 것이 옳다는 거야.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야, 미치게. 이해가 되죠? 뭔 뜻인지? 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야, 수고됐어요.